대리운전이나 탁송일로 프로그램은 좀 어떻게 설치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도 사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1년 동안 자동 배차도 모르고 콜마너도 모르고 이렇게 손해보면서 한 1년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여기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놀랍게도 세팅이 잘못된 상태로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손해보면서 있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아마 안 알려드렸으면은 일하는 몇 년 내내 계속 손해보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그러니까 못 벌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처음 시작하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의 종류,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프로그램별 사용할 수 있는 좀 꿀팁 같은 것들, 그런 거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끼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영상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그램 종류별 특징 같은 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지랑 콜마너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꼭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로지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 로지를 사용하려면 대리운전 회사에 등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로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업체별 이렇게 리스트에서 그냥 아무데나 전화하면은 직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영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대리운전 사무실에 등록하는 것보다 콜이 늦게 뜹니다. 로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출발지까지 직선거리, 출발지, 도착지 이렇게 정보만 나와 있고 1km라도 걸어가면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비를 찍었을 때 늘어날 것도 꼭 생각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출발지, 도착지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이나 시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에 대한 정보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로지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엄청 구형이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반대로 요게 이제 시랑 이제 동, 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빨리 숙지를 하면은 고수가 됐을 때는 완벽하게 잘 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가장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 콜수가 제일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 설명 같은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따가 후반부에 나오는데 거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설명만 드리면 콜마너는 로지에 비해서 다소 신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대리운전 회사에 등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콜마너는 꼭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완전 깡패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콜마너의 가장 큰 특징은 5km 밖에 콜들도 나한테 자동 배차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금순으로 콜이 뜨는 걸 정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 시간이 나온다는 것도 초보분들이 좀 사용하기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마너는 카카오 등급이 높지 않아도 카카오 콜들이 콜마너에서 들어오거든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면 콜마너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 아실 겁니다. 먼저 5km 밖에서 자동 배차로 들어온다는 거는 콜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콜과 다르게 나한테 꼽아주는 콜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님이 호출하는 조건이랑 내가 받는 조건이 이렇게 일치할 때 들어오는데요, 보통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장비를 타시는 기사님들은 멀리 있는 것들도 자동으로 들어와도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5km 반경에 있는 걸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처럼 콜도 별로 없는데 요금순으로 정리해봤자 소용은 없고, 콜마너는 요금순으로 정렬 해두면은 반경을 좀 넓혀놓고 보면은 4만원짜리 이상 콜도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금액의 콜들은 버리고 높은 것들에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높은 요금의 콜을 타면은 손님의 매너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15,000원짜리 뭐 3개를 타면 45,000원이잖아요 45,000원 하는데 거의 1시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15,000원짜리 3개 타려면 변수도 엄청 많고 손님들도 좀 싸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체로 높은 요금의 콜들이 아무래도 좀 좋습니다.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행시간이 나오면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가령 좋은 콜인지 나쁜 콜인지 가볍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1분당 1,000원, 즉 60분당 6만원의 콜은 아주 좋은 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판단하기 좋은데, 물론 도착지가 어디냐 출발지가 어디냐 시간대에 따라서 그 콜의 질은 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등급이 높지 않아도 콜마너에서 자동이 들어온다는 거는 엄청난 알고리즘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카카오 대리운전은 이제 등급제가 있거든요. 각 회사별로 자기 회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때마다 일정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 점수별로 매주 등급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알고리즘으로 좀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콜마너는 그걸 무시하고 좀 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등급을 풀로 맞춰놓는 게 더 좋긴 한데 그 무시해도 되고, 카카오 콜도 들어오기 때문에 등급제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로지랑 콜마너는 각각 큰 회사에게 인수를 당했습니다. 로지는 티맵 대리에, 콜마너는 카카오 대리에 인수 당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콜이 이게 서로 공유가 돼요, 인수된 회사들끼리. 그래서 이어서는 카카오 대리랑 티맵 대리의 특징도 한번, 세 번째로 카카오 대리운전인데 대부분 이 어플러 입문을 많이 해요. 저도 서울 삼성동에서 저희 집까지 한 콜만 퇴근하면서 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문을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게 카카오 대리운전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해서 해봤던 일이었거든요. 이게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직관적이고 깔끔한 게 장점입니다. 이 카카오 대리운전도 콜마노처럼 요금 순으로 정렬이 되고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콜을 누르고 지도가 나와서 출발지 위치, 도착지 위치 이렇게 지도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무실을 안 껴도 프로그램만 설치만 해도 건당 보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투잡으로 일주일에 가끔씩 재미삼아 한두 번씩 하시는 분들한테는 로지랑 콜마노 사용 안 하고 카카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카오 대리운전 콜을 한 달에 한 번, 뭐 두 번 탈까 말까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대세는 콜마노라고 생각하고 사셔도 됩니다. 이 카카오 대리운전의 엄청난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콜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 0.1초 만에 글자를 읽기도 전에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 배차가 반경으로 넓히면서 뿌려지는 알고리즘인데 진짜 순식간에 다수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안 좋아요. 다만 이 어플에 대해서 이제 충성심을 갖고 그리고 계속 이것만 타면은 등급이 올라가고 소수에게 뿌려지는 맞춤 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티맵 대리운전 특징, 처음 생겼을 때는 여기에 콜이 여기서 뜨긴 뜨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너무 안 떠가지고 아예 안 떴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은 카카오만큼 잘 만들어 놨는데 콜이 없으니까 곧 망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티맵에서 로지를 인수합니다. 그러더니 효자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전 굳이 쳐다도 안 보긴 하는데 가끔 이제 효자 노릇을 하거든요. 요 심야 시간대 분당 1,000원인 콜이 많이 뜨는 게 특징이고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안 쓰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쏠쏠하게 잡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로지를 인수했기 때문에 로지에서 뜨는 프로그램들이 늦게 공유가 됩니다. 그 말은 로지에서 사람들이 버린 것들이 한참 지나서 여기에 나온다는 뜻인데 남들이 안 타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로지에서 뜨는 콜이 공유된 거를 오픈콜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해놓으면 안 볼 수가 있습니다. 티맵에서 연동된 티맵 대리가 뜨는 콜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카카오 대리운전에 비해서 오래 뜨는 게 특징이고 카카오 대리운전과 마찬가지로 운행 시간이랑 지도가 뜨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 룰 그거 따라하려고 등급을 뭐 브론즈, 실버 뭐 이런 걸 해놨는데 솔직히 아저씨들 감성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콘 어플인데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후졌거든요. 지역에서 이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아직 수도권에도 수많은 탁송사들이 아이콘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에 탁송 업무를 한다면 꼭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부 충청권에서는 로지나 이런 거 안 쓰고 아이콘에만 수수료 25% 떼면서 쓰는 데도 있어요. 뭐 음성, 충주 뭐 이런 지역들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는 지직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 아이콘에서 자동으로 콜의 금액과 목적지를 선별해서 잡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루팅, 해킹 뭐 그런 거 비슷한 건데 돈 내고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누가 쓰는 거 보긴 했어요. 막 카카오도 로지도 쓰는 거 봤는데 사실 그거는 뭐 불법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근데 밑에 지방은 안 쓰면 바보인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콜 잡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 정도 개괄적인 소개로 각 어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자세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일단은 첫 번째 프로그램은 로지고요. 일단은 제 로지 사용 매뉴얼은 로지소프트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로 박아두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을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지는 위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무실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등록하고 첫 화면에 보면은 검정 배경에 흰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는 직선 거리입니다. 네, 출발지 정보에 보면은 뭐 숫자가 있는데 1,000원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K가 1,000원 단위고 요 옆에 이게 45K는 45,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런 마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회사 마크예요. 이 탁송은 탁이라고 써 있어요. 경유는 경, 뭐 법인은 법, 즉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들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D 써 있는 건데 코리아 드라이브라고 뭐 이수근 아저씨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엄청 큰 회사겠구나, 친절한 상담사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애매하게 뭐 지사장 이렇게 영업해서 조그만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좀 불친절하고 좀 기사들한테 좀 까칠하신 상담사님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1-1, 2-3, 3-3 이런 거는 기사 3명을 한 번에 호출한 단체 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예약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용어를 좀 잘 또 정리를 드리면은 즉후가 있잖아요. 즉후. 네, 요런 즉후는 즉시 후불이라고 해서 뭐 10분 뒤에 충전이 되는 거고 그냥 후불이 있거든요. 이런 후불. 요거는 다음날 정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역 같은 거 잘 확인해가지고 돈 주는지 안 주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튼 즉후로 되어 있는 거는 카드 결제라고 보시면 되고 로지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메뉴 들어가시면은 출금 같은 메뉴들도 있습니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에는 내 메뉴에 있는 정보에 들어가면은 가상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금을 하면은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업소라고 써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건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대리 회사에서 이제 식당 같은 곳에다 이제 명함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손님들이 이제 가끔 식당이나 노래방에서 사장님 대리 불러주세요 했는데 막상 기사가 오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고, 또 업소 사장님 안 계실 때 그냥 차 몰고 가시는 분들, 아니면 2명 3명 자기 걸까지 불러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난감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업소라고 써 있는 것들은 복불복이니까 좀 그거를 마음에 준비를 해두고 가시면 됩니다. 용어 설명을 계속 이어서 가자면은 경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경. 요거 경이라고 써 있는 거는 경유유지가 있는 오더입니다. 경유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경유유지가 있는 콜들은 조금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잠깐만 뭐 옆으로 돌아가도 10분 15분 그냥 까먹는데 손님들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툭 하면 이제 기사 양반 가는 길인데 그냥 가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의 시간은 돈이고요. 자기 시간도 아닌데 남의 시간을 함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불쾌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라도 유도리 있게 그러면 손님께 좀 더 챙겨주실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분위기도 안 깨고 좀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은 이제 잡히는 거고, 이 부분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2번 눌렀는데 이렇게 안 잡힌다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콜을 잡고 나면은 10초 후에 자동 취소 이게 뜨는데, 상세 보기 버튼을 눌러야지 상세 배차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이 배차 정보를 누르면은 상황실 번호, 이제 고객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1번에 전화하시면은 손님 또는 상황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멘트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제가 뭐 몇 분 안에 도착하는데 뭐 기다려 주시겠어요? 출발지가 여기가 맞으시죠? 이렇게 꼭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출발지를 꼭 확인하는 이유는 이제 같은 상호명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고 상황실에서 접수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어디 옆에 있는 뭐가 맞으시죠? 이렇게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출발지가 이제 아파트나 대형 건물인 경우에는 지하 몇 층, 그리고 차 번호, 뭐 기둥 번호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좀 물어보시면은 좀 찾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피커폰이나 이어폰으로 통하면서 지도 어플을 켜고 여기 부근이 맞으실까요 하면서 지도로 찾아보시면은 좀 이렇게 오류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콜 배차 정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경로 안내 버튼이 있죠. 이걸 버튼을 누르면 손님의 목적지까지 내비로 찍어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차에 타고 손님한테 여기 맞으시죠 한 번 더 물어보고 경로 안내 버튼 누르면 조금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고, 티맵에서는 이제 빠른 시간 이런 걸로 안내하면 뭐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운행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완료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요. 이 완료 처리를 누르다 보면은 로지 프로그램이 오래돼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로지를 껐다 키세요. 이 노란색 요 심장 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이제 그 껌뻑껌뻑 해야지 로지가 돌아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구식이다 보니까 이게 누르다 보면은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상황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혹시 뭐 제가 이 오더를 잘못 잡았는데 혹시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정중히 얘기해 주시면 안 빼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 또라이 만나면은 전화했을 때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기사한테 막 화풀이 하거나 화내면서 막 똑바로 안 하세요, 막 진짜 그냥 걸어버립니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이 상황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이제 시스템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동 배차라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 지역 옆에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이 상태에서 이 자동 배차 설정 이걸 누르잖아요. 그리고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역을 이렇게, 저는 항상 요거 2개만 선택하거든요. 로지 매뉴얼상 자동 배차 시스템은 로직이 논리상 어떻게 되냐면 1km 이내에 있는 기사님들한테 자동 배차가 됩니다. 손님이 호출한 출발지부터 300m 이내가 자동 배차 1순위, 그 다음 600m 반경이 2순위, 900m가 이제 3순위거든요. 넓히면서 이렇게 오더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더가 발생한 다음에 300초 동안 이제 자동 배차를 돌립니다. 그래서 오더가 발생되면은 최초 이제 자대가 떠요. 자대.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자대라고 떠요. 자동은 3초 동안 돼요. 그리고 1순위 배차 알림 중에는 2순위한테 바로 뿌려주거든요. 그때 2순위한테 자대 3초가 뜨는 겁니다. 이렇게 300초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렇게 미배차된 것들이 콜 리스트에 이렇게 뿌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해가 쉽게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반경을 넓히면서 기사들한테 꼽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 꼽히고 뭐 이제 금액이나 도착지도 별로인 거는 리스트에 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동 배차도 순위가 있습니다. 이제 거리로 이렇게 때리긴 하는데, 같은 거리에 있더라도 자동 배차에, 그러니까 목적지 배차를 해놓으면 더 우선순위로 배정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손님이 호출하고 1번, 2번 기사가 같은 반경에 있을 때는 1번 기사는 수원,
2번 기사는 파주를 해놨는데 A라는 손님이 이제 수원을 호출하면은 2번 기사보다 1번 기사한테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순위는 도착지 설정한 지역입니다.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착지를 선택을 해놓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매뉴얼상 나와 있어요. 저도 이 자동 배차를 1년 동안 모르고 로지를 썼는데 이 지역 앞에 이 흰색 부분을 누르고 이 자동 배차 도착지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로지 한 개당 이제 2개씩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로지를 3개 쓰시는 분들은 각각 2개씩 쓰시려고 총 6군데 체크하시려고 쓰시는 분들인데 저는 한 개만 씁니다. 그리고 연속 우선 배차라는 게 있는데 오더를 완료를 하면은 도착지의 반경에 3km 이내에 1시간 동안 좀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자동 배차 목적지 설정 탭에는 좀 신기한 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요 수동 지역 있죠, 요거를 누르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을 이렇게 내 GPS를 옮겨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을 가고 있으면은 부산에 있는 콜들을 미리 좀 보고 탁송콜을 미리 잡아놓을 수 있는 거죠. 대리운전을 하다가 뭐 서울에서 천안 가는 콜을 잡았는데 내가 다시 서울에 와야 되는 상황이면은 천안에 좀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GPS를 옮겨놓고 좀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좀 분위기를 미리 볼 수 있고 좀 미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잘 사용하시면은 좋기는 합니다. 위에 보시면은 여기 메뉴 창이 있는데 정산 메뉴 환경 설정 요 메뉴가 있는데 뭐 내가 탄 오더들도 확인하고 월 얼마 벌었고 이런 뭐 기능들은 다 한글로 써 있는 거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면 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기능 중에 거부 버튼이 있어요. 막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요. 막 1일 기사인데 막 6만 원 주고 막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것들이나 뭐 15,000원짜리 이런 거 2만 얼마짜리 이런 거는 그냥 다 거부해 놓는 거예요. 이런 거 거부 금액이 비슷 콜들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없애고 4만 원의 콜들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4만 원 미만은 다 없애어 놓고 4만 원에서 막 5만 원 오르는 거 한 번에 오르는 거 싹 보려면은 이렇게 변수들을 제거해 놓는 거예요. 예약 콜 막 탁송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 다 없애려면은 여기 빠른 설정 버튼 있죠. 요거 누르고 요거 탁송 오더, 예약 오더 제외하면은 하나도 안 뜨죠. 이렇게 대리콜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일단 이렇게 로지 사용법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환경 설정이나 메뉴 같은 거는 매뉴얼 직접 보면서 눌러보면 알 수 있고, 저는 이제 핵심적이고 필요한 기능들만 이제 알려드렸으니까요. 시간이 되실 때 이 영상을 꼭 한번 다시 돌려서 보시면은 초보 기사님들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리 연합이 있고 뭐 수도권 연합이 있고 이런 얘기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초보분들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핵심만 딱 넣어서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콜만원 사용법. 콜만원은 사무실에 등록해야지 사용이 가능한, 그래서 이렇게 뜨는데 저는 이제 케어 플러스라는 거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어 플러스에 가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로지에서 목적지 배차를 프로그램 한 개당 2개 사용하는 거를 여기서는 30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착 자동 들어가시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30개 쓸 수 있고, 주의할 게 있는데 도착 자동의 슬라이드 버튼을 몇 년 동안 꺼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동으로 나한테 우선 배차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안 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하세요. 그리고 일반 자동 요것도 슬라이드 꺼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꺼놓으면 자동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요거를 해놓고 콜만의 장점인 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하나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매칭 반경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요금도 저는 4만 원 이상부터 들어오게끔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자동 버튼이 있고 폴리스톤 보기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에 거리, 요금, 출발지, 뭐 시간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비게이션 거리가 아니라 직선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K는 1,000원 단위고, 뭐 30K면 3만 원입니다. 법이라고 써 있는 건 똑같이 법인입니다. 이거 초록색, 요거 법인이고, 요거는 이제 회사 마크, 뭐 이것도 회사 마크예요. 구랑 요 정보 안 나오는 분들 많거든요. 요 일반 설정 버튼 누르잖아요. 여기에 구 표시 요거 있어요. 요거 꼭 켜놓으세요. 콜만원은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요금 순으로 좀 놓습니다. 이렇게 저는 콜만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반경도 7km, 10km 이상, 그 다음 뭐 당진 같은 데 가면 20km. 일반 설정을 누르면은 오더 차단 버튼이 있거든요. 요 일반 설정 여기 들어가면은 오더 차단 이게 있어요. 요거를 누르잖아요. 누르면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비싼 콜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이거 현금 콜이잖아요. 지금 떠 있는 거는 이건 현금을 받고 해야 되고, 후불콜 타려면은 내 이 잔액에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동 버튼 있죠. 여기 요거를 누르면은 출금하기 버튼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내 정보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그 입금도 가능해요. 입금을 좀 어느 정도 해놔야 돼요. 왜냐면 10만원짜리 콜 탔는데 포인트가 2만원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한 이런 데 얼마씩 가상계좌에다 넣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콜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 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연락처, 어디 회사,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상황실에 전화하고 아니면 고객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 고객 위치 버튼 있잖아요. 저 같은 요거는 이제 카카오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티맵. 이 버튼을 누르면은 고객의 댁까지 안내하는 거고, 콜을 잡고 나면은 요 고객 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요게 이제 도보로 나오기 때문에 가끔 산 넘어가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진짜 난처하거든요. 항상 차도로 해놓고 이륜차 전용으로 누른 다음에 경로 안내를 누르면은 카카오맵에서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되니까 그 버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대리운전의 유일한 성수기거든요. 강남 같은 데 이렇게 가 있으면은 콜 창이 꽉 차요. 막 8만원짜리 7만원짜리 꽉 차고 계속 자동 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 콜리스트만 보기, 요걸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동 뜨고 있으면은 딴 걸 못 잡거든요. 근데 거부 눌러도 자동이 계속 뜨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콜리스트만 보기, 요 버튼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카카오 대리운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이 출근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리고 콜마너랑 가장 큰 차이는 수수료 20% 제외된 이 포인트 금액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P로 나오는데 28,000 P면은 후불로 35,000짜리 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근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중요한 게 이제 설정에서 이제 지도로 콜 보기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남겨드리면은 메뉴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도 콜 카드 설정 이런 게 있어요. 요거 꼭 켜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키면은 콜에서 볼 때 누르면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위치 같은 것도 나오니까 네, 이런 거 보시고, 설정에서 메뉴에서는 선호 도착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남부로 30군데 해놨어요. 함께 이동하기 버튼 누르면은 뭐 이렇게 기사님들끼리 채팅해서 뭐 모아서 택시 타고 가고 그런 기능인데, 저는 한 번도 사용 안 해봤고 기사님들 위치 보고 무료로 태워다 드린 적은 좀 있습니다. 카카오콜을 타지 않아서 좀 그린 등급, 계속 그린 등급이라서 이걸 못 쓰는데, 한 콜인가 두 콜 타면 블루 되거든요. 그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 혜택 요거 있는데, 요거 누르면은 밥 먹는 거 이런 거 상품 같은 거 5% 10% 할인해 주니까 이런 거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티맵 대리 네 번째로 설명드릴게요. 출근하기 버튼 누르면은 이게 티맵 베이스다 보니까 좀 사용하기가 편하고 좀 좋습니다. 그래서 콜리스트에 있는 걸 누르면은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지, 도착지, 운행 시간 이렇게 정확히 나오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콜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로지에 있는 게 공유가 되는데, 로지에서 한참 안 빠진 것들이 티맵으로 넘어와서 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픈콜이 아닌 이 티맵 대리에서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단가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오픈콜을 꺼놓고 나오는 것들, 이 티맵 대리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수락하게 누르면 오더 상세 정보가 나오는데 직관적이에요. 뭐 길 안내 이런 버튼이 있으니까 이거 눌러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티맵 대리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카드로 결제하시는 손님들의 콜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 같은 거 하나 좀 알려드리면은 분할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콜마너랑 로지랑 분할을 해볼게요. 일단은 콜마너 누르고 로지 누르고 요 버튼을 눌러요. 요 버튼,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를 한번 누르잖아요. 분할 화면으로 열기 이게 있어요. 이걸 누르고 이걸 눌러요. 동시에 뜨잖아요. 이렇게 이거 누르면은 여기 별 버튼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홈 화면 이게 뜨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나왔을 때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띄워놔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서 가운데다 팝업으로 올려버리면요, 지금 4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띄우기 때문에 4개를 한 번에 열어놓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만 보고 있는 거는 되게 낭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띄워놓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매번 이렇게 분할을 이렇게 하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즐겨찾기를 꼭 해놓고 사용하시면 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꿀팁은 이 콜 투르카. 이 투르카는 정말 좋아요. 편도로 분당 350원씩 심야 시간대에 반납할 수 있는 거고요. 카드랑 운전면허 등록하시고 리턴 프리, 요 리턴 프리 눌러가지고 네, 운행 전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팁은 택시 합차인데요. 카카오로 이렇게 함께 가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강남, 합정, 신사동 이런 데 오는 택시를 합차를 하면은 이제 주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 말은 이제 심야 교통이 끝난 시간대에는 외지에 있으면 들어오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2시 이후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주요 지역은 뭐 야탑, 오리, 정자역에서는 뭐 신반포 이런 데로 가고, 김포에서 장기, 운양역 이런 데서는 합정으로 많이 가고, 남양주에서
쪽에서는 호평 이마트, 그리고 동탄에서는 북광장 이런 데 좀 있습니다. 수원 쪽에서는 보통 사당 쪽으로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요. 예, 그냥 지나가는 택시기사님 잡으면은 좀 난처해할 수 있잖아요. 택시기사님도 어차피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돈을 모아가지고 잘 이렇게 드리면은 좀 이렇게 가는 길에 차비도 하시고 그러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중히 저 대리기사인데 혹시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좀 좋아하시고, 또 택시 내에서는 또 매출 얘기 뭐 이런 거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에티켓이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현금으로 제일 앞에 분이 이렇게 돈 걷어서 택시기사님한테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당 3,000원에서 5,000원씩 내고 가는 편이고, 톨게이트 지나갈 때는 이제 택시기사님 대신에 이제 내드리면은 좀 좋아하시긴 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저도 처음에 대리운전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사용법도 잘 모르고 또 오랜 기간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는데요. 그치만 이제 우연찮게 주변에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과 여러 팁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영상을 우연히 보고 이런 팁들도 있고 또 사용법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